MBTI 분석만화 56편 MBTI가 바뀌는 10가지 이유.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다양한 검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같은 검사를 했는데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자. MBTI가 바뀌는 10가지 이유. 1. 같은 검사를 반복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 검사는 사전 노출 여부에 의해 그 수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BTI 검사지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BTI 검사지의 질문을 미리 접하게 된다면 내가 선호하는 선택이 아닌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할 수 있음. 이건 S랑 N을 구분하는 질문이네. 2. 선호도에 대한 이해력 부족. 선호, 여러 가운데서 특별히 좋아함. 선호성이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좋은 것, 편한 것, 자연스럽고 쉽고 빠르게 되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도 함. MBTI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보는 유형 검사로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행동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선택 변화. MBTI 결과가 바뀌는 원인 중 하나는 사회통념적으로 좋고 나쁨이 명확한 질문 때문이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같은 질문에 객관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쪽으로 응답할 수 있음. 태평하고 여유로운 것을 좋아해도 일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진 않으니까 말이야. 일하면서 생기는 돌발 상황이 많은 회사.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김. 갑자기 급한 일이 들어옴. 갑자기 일정이 변경됨. 상황에 따른 개방성을 가진 P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계획형인 J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저런 회사에서도 J 성향을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라면 사회가 좋다고 판단한 성향을 스스로도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예시. 요즘 일이 바빠서인지 제의가 나왔어. 휴식하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는 P인데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나도 J임. 일을 할 때에는 J가 더 우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것. MBTI는 선호하는 지표일 뿐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 필요한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선호하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휴식, 친구와의 여가생활, 취미 등등.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선호하는 선택이 좀 더 MBTI의 선호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좋음. 4. 잘하는 것을 내가 선호한다고 착각할 수 있음. 나는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일할 때는 계획적으로 잘 진행함. 그래서 나는 P지만 J도 잘 씀. 선호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능력치가 비슷해서 양쪽 성향 모두 어느 정도 편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스스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호하지 않지만 능력치가 높아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내기도 하고, 선호하지만 능력치가 낮아서 둘 다 비슷하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이 회사는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 나랑 안 맞는 듯. 이 회사는 너무 규칙이 없어. 나랑 안 맞는 듯. 양쪽 성향의 능력치가 비슷할수록 자신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가장 편하고 즐겁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할 수 있다. 5. 경험의 부족에 의해 선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계획적인 가정 환경과 체계적인 업무를 좋아하며 스스로도 계획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음.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험이 적을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 6. 다수결에 휘둘리는 마음. 외국 사이트의 투표에서 1위를 한 의견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다수결 결과에 신뢰를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외국어로 쓰여 있거나 어려운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어로 쓰여 있다고 이론이 아닌. 역시 나도 저 캐릭터 ENFP라고 생각했음. 너무 공감 가서 포옹. 옷 입는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우니 ENFP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ENFP가 맞다고 맹신하는 경우도 있음. 다수의 사람이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흔들릴 수 있다. ENFP는 옷을 잘 입는다고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넌 왜 그럼? 그리고 ENFP는 모임 자리에서 가장 활발하고 인기 많다고 그러는데 넌 아니잖아. 검사 잘못한 듯. 타인의 의견을 객관적 근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내 MBTI를 혼동할 수 있다. 객관적 정보처럼 보이는 것들도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수 있다.
7. 안 좋은 선입견으로 특정 MBTI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장단점을 극대화한 밈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방구석 찐따, 대가리 꽃반, 사이코패스, 사이비교주 등등.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접한다면 그 MBTI 자체가 열등하고 부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원하는 쪽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MBTI를 가짜로 말하거나 원하는 MBTI가 나올 때까지 검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예시. F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야.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이니까 T를 선호함. D는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어. 나는 착하고 배려심 있으니까 F를 선호함.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다. 흑백 논리.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증된 사고방식.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쁜 것을 선호하는 F유형. 좋고 나쁜 것보다 옳고 그름을 선호하는 T유형. F유형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T유형이라고 해서 좋고 나쁨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MBTI에 정답은 없다. 각자 추구하고 선호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뿐.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F라서 그런가? 난 T라서 F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D라서 그런가? 난 F라서 D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건 특정 유형이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상대를 이해할 생각이 없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MBTI는 성향일 뿐 인성을 결정짓지 않는다. 유형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8. 자기 객관화. 정확한 MBTI가 알고 싶다면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인식하게 된다. 넌 숨 쉴 때 어떻게 숨 쉬어?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더라? 갑자기 숨 쉬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음. 너 브이로그 찍을 때 말투 왜 그래? 평소처럼 말해. 내 목소리가 원래 저렇지 않나? 약간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하게 되는 순간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 헷갈릴 수 있다. MBTI 검사는 이분법적인 선호 경향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선호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선호하는 쪽이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본인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고 느끼기도 한다. 한 달이나 집 밖에 못 나갔다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쉴 수 있어서 좋았어. 난 상상 많이 하는데 전에 로또 당첨돼서 보라카이 여행 가는 것도 상상했다니까. 상대가 싫어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나 팩폭 잘하거든. 난 일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게 편해. 갑자기 야근 잡히면 정말 짜증나거든. 난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좋은 것, 자연스럽고 편한 것일 수 있다. 이러다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정승 떠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거기까지 생각해? 왜 저런 식으로 말해? 눈치가 좀 없는 게 아니라면 날 싫어하는 건가? 여행 갈 때 누가 그렇게까지 계획을 해? 패키지 여행이냐고. 선호하지 않는 행동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행동은 아니다. 10번 중에 7번 피자를 먹을 정도로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3번은 치킨을 찾게 될 수 있다. MBTI 결과에서도 중간층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다. 10번 중 10번 모두 같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것. 내가 10번 중 더 많이 선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 심리검사를 통한 최종 판단에서 스스로 한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대략 25% 정도. 문항검사 결과가 나의 유형이 아닐 수도 있음. 자신을 알아가는 자아성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9. 체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체력이 떨어질수록 선호하는 행동일지라도 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향형도 체력이 없다면 집에서 휴식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채우기도 하고, 내향형도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외향적인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같은 양의 외부 활동을 했을 때 이보다 I가 더 많은 외부 활동을 했다고 느낄 수 있음. 체력이 좋을수록 ISTP는 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ESTP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카페라떼를 좋아하는 A씨. 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 그래서 밖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먹게 돼.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페라떼야. 다른 사람들은 A씨가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 것을 보고 A씨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는 카페라떼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체력이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10. 에너지 방향에 따른 내면의 인식 차이. 같은 N성향이라도 NI와 NE는 꽤 큰 차이가 있다. NI, 숨은 의미와 본질을 내면에서 탐구하여 비전을 제시. NE, 외부의 정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 같은 인식 기능이라도 방향성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에너지의 방향에 따른 내면의 인식 차이에 따라 어떤 부분을 선호하는지 어려워할 수 있음.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MBTI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짧게 생략.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론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MBTI를 알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름을 다툼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렸지만 MBTI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같은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나라는 자신이 달라지진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MBTI를 좋은 방향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 MBTI의 장점.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실용적이다. 구체적으로 공감된다. 인간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재밌다. MBTI의 단점. 사람을 유형의 틀 안에 가두는 경향이 강하다. 선입견을 만들기 쉽다. 중간 영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MBTI는 심리학의 다양한 성격 유형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억지로 분류하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자기 이해를 위해 있는 MBTI 검사가 오히려 자기 이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융의 심리 이론에 따르면 MBTI는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어느 것이 우월하고 열등한지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이 유형이라서 이렇다니까.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이 유형이니까 이걸 더 어려워할 수 있겠네. 저 사람은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에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